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요번 시간은, 경금 할 차례죠. 자, 이 사주명리가, 어쨌든, 그죠?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술에 딱 22개 글자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훈민정음이 몇 개죠? 기억력이. 하여. 그거 가지고 오만 소리를 다 표현을 하잖아요. 응? 그 마찬가지로 이 사주도 저는 아직 그런 경지가 못 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주 푸는 것도 뭐 사실은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사주가 있잖아요. 이 사주에 가령 뭐 각자의 그게 있겠지. 각자의 어떤 뭐라 그러지? 필살기가 있겠지. 뭐 격국을 쓴다. 어떤 사람은 뭐라 해야 되나? 뭐 억부를 쓴다. 어떤 사람은 뭐 물상 같은 걸 쓴다. 뭔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는 아직 거의 안 되지만은, 저는 아직 이런 것도 아직 제대로 못 하지만은, 이 상이라는 게, 이 상을 왜 코끼리 상자를 쓰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상은 소위 이 물상이랑은 다른 거예요. 물상이랑. 글자가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상이랑 다른 건데, 어쨌든 이걸 보는 경지가 가게 되거든요. 이런 분이 모르겠어. 내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소위 이제 그죠? 박도사라는 분이, 그 일화를 보면은 이 상을 보시는 거죠. 상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볼 수는 없어요. 이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 공부를 하는 게. 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통한다 그러잖아요. 물리가 터인다 그러잖아. 통한다 그러잖아. 그 어떤 그 경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을 보려면은 물론 이제 이런 상을 본다 그러면은 이 팔자 8글자에 구애를 안 받게 되죠. 구애를 전혀 안 받게 돼요. 이게 식신인지 이게 비겁인지 혹은 이게 조우가 어떤지 목이 많은지 화가 많은지 수생목을 하는지 뭘 하는지 얼목인지 기토인지 밑에 진토가 있는지 사화 이런 거 그 하나하나에 어떤 얽매임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뭐라 해야 되는지 나도 그 경지까지 안 가보니까 어쨌든 내가 뭐라 하지?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가는 분들의 특색이 뭐냐면은 엄청난 우리가 이제 사색 혹은 몰입 불교에서 이제 선에서는 선정에 든다 그러죠. 이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제 화두를 들고 선정에 드는 거고, 이런 쪽에 이제 드는 사람들은, 그죠?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모든 분야가.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탁 나오듯이, 그죠? 이런 달걀에 줄탁동시라 그러잖아요. 병아리가 막 깨려고 막 나오려고 이럴 때 어미닭이 탁 박혀서 쪼아주면은
다 깨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뭐 어미닭이 탁 쫓는 것처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불교 이런 거에 보면 뭐 대나무가 바람에 그죠? 흔들리는 소리에 팍 깬다든지 그런 게 다 출탁동신 거예요. 경봉스님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파다닥 하는 소리에 탁 깨는 거고. 어쨌든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경지에 되면은 이런 경이라는 글자가 있다 사주에. 이 경은 경이 아닌 거예요. 그죠? 가령 이 경이 이 사람의 뭐라 그러지? 뭐 어쨌든 현재 처한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뭐 그 상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고 갑자기 왜 이 경을 보니까 그런 이 상이라는 글자가 이 좀 닮지 않았어요. 나 이 경자를 보면 이 상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 좀 글자가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가면은 정말 뭐라 그러지? 그 어쨌든 네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남의 자주 알아가 뭐 하겠노? 남의 발자 알아가 뭐 하겠노? 그죠? 중요한 거는 나를 알아야죠. 나를. 나 자신이 안 바뀌는데 그죠? 남 그거 알아가 뭐 할 거야? 항상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책을 읽다가 일본 하이쿠 중에 오래된 연못 개구리 한 마리 뛰어든다 풍덩 이런 하이쿠가 있거든요. 깊은 산 오래된 연못 개구리 한 마리 뛰어든다 풍덩. 이 하이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책을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 이 하이쿠 갑자기 생각나면서 갑자기 이 마음과 몸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조용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 들면서 제가 이제 최근 근래에 선거철이 되고 이래 놓으니까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갑자기 좀 해지면서 윤석열이 김건희도 똑같은 영혼이고 세월호 아이들도 똑같은 영혼이고 막 그런 생각이 쫙 들면서 좀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깊은 산 오래된 연못 개구리 한 마리 뛰어든다 풍덩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이 하이쿠가 뭔 뜻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흔들리고 봄이 오니까 꽃이 핀다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정치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더라고. 자, 경검. 자, 이 경검은 이 쇠잖아요, 쇠. 쇠인데 얘의 속성 뭐예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요새야 쇠가 흔하지만은 옛날엔 쇠가 귀한 거였어요. 이 쇠를 만들려면 그저 그 철광석을 캐와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그걸 불에 그죠? 그걸 막 어디서 그 불에 달굴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요새 같으면 이게 반도체인 거야. 이거는 반도체인 거예요. 이 쇠를 재련해가지고 이 순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반도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쇠라는 거는 굉장히 귀한 거고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다. 그래서
그거의 원재료가 경금이고, 그거를 만들어낸 게 결정체가 신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석인 거죠. 원석. 철강석의 원석이란 말이 되고, 얘는 단단한 거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이 경금을 지금 우리는 쇠라고 그러지만은 쇠, 바위, 이 바위의 물상이 로 많이 썼다, 경금을. 단단한 게 바위인 거예요. 바위. 큰 바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산 인수봉 이야기를 하지만, 나 어릴 때 학교 노트였나 기억이 잘 안 나. 노트였는지 책받침이었는지 북한산 사진이 크게 이렇게 돼 있는 노트 표지인가 책받침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내 생각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나 됐을래나 그때였을 것 같아. 너무 내 내리에 이 북한산 인수봉이 강하게 내리가 바뀌어가지고 그 바위 봉우리가 와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이 경금의 상이라고요. 큰 바위 같은 단단한. 그래서 얘들은 단단하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하다, 단단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병화는 어때? 얘는 가장 높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가장 높다. 양 중에 양이다. 양 중에 양이다. 태양이네, 태양. 태양 그러면 끝나는, 말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신약하더라도 신약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경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좀 비슷한 성향이 있어. 경금도 신약하지 않아요. 경금 하나만 있어. 응? 하나만 있고, 여기, 다른, 이제, 목이라든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수라든지. 물론 수가 조금 섞여 있을 때, 사주가 목화만 이렇게 다 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있지. 수가 섞여 있어야지, 한두 개는. 하여튼, 이 신약해도, 경금은 신약으로 안 본다. 그러니까, 신약의 특성을 안 나타낸다. 이 병화도 마찬가지. 경금 역시 신약하더라도 신약하지 않다. 오히려 신약한 걸 좋아한다. 병화도 신약한 걸 오히려 좋아한다. 그래서 경금은 신강한 것보다 오히려 신약을 좋아하는 게 경금의 특성이다. 자, 그리고 신약한 건 좋은데, 금은 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다. 목은 화를 생하고, 얘는 양이고, 수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음을 도와주는 거니까 얘는 음의 편이고, 목은 양을 키워주는 거예요. 양이 뭐요? 목을 양분으로 해가지고 불이 타오르는 거잖아요. 수 역시 금을 양분으로 해가지고 수가 자란다고. 이 금생수가 우리가 이제 소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쇠가 녹으면은 물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런 높은 산이 있어. 모든 물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모든 물은 산에서 시작이 돼요. 모든 물은 산 어딘가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계곡물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이게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물을 따라 올라가 봐. 위에 뭔가 물 나올 만한 그게 없잖아요. 산 위에 뭐가 있어. 응? 그래서 물론 이제 나무들이 이제 뿌리에 물을 저장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바위가 있잖아요. 이런 큰 바위가. 그게 있어. 사막에, 원주민들이 사막에 무슨 족이라 그러지? 사하라 사막에
베르? 뭐? 하여튼 이런 사하라 사막이나 저기 중국 저쪽에 저 고비 사막이나 이런데 물을 옛날에 이제 비단길 하는 상인들은 이 사람들이 가다가 물을 찾는 방법이 바위를 찾는 거예요. 바위를. 이 경금을 찾는 거예요. 바위를 찾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물을 찾는데 왜 바위를 찾아? 사막에 바위가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바위가. 그러면 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막에 어딘가에. 그러면은 이 바위 밑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를 걷어내면은 밑에 물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이런 바위가 있으면은 한낮에 태양이 어떻게 돼? 이걸 달구죠. 더우니까 밤이 되면 사막이 어떻게 돼? 온도가 확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은 타고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쪽이 남쪽 방향이면은 요는 마르니까 햇볕을 받아가지고 북쪽 방향은 그늘이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바위 밑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수라니까. 금생수. 하여튼 간에 자,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냐면은, 그래서 검은 음의 한 축이다. 한 축이고, 그러니까 이 경금은 신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경금은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수를 보면은 금생수를 하는데 수가 사주에 너무 많아. 가령 막 신자진을 해가지고 사주에 있어. 신자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신자진 막 해수가 있고 막 이래. 그러면 수다금침 해가지고 금이 수를 좋아해요. 금이 수를 좋아하는데 수가 너무 많으면은 수다금침이라 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감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주로 이게 많죠. 입원보다는 이게 많아요. 이 금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아니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신약한 걸 좋아하고 자기의 기운을 설계하는 수로 설계를 하면서 신약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수가 너무 왕하면은 오히려 해가 돼가지고 감옥을 가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금은 신약하면은 신약한 그 기운. 신약하다는 거는 여기서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를. 목화가 많아가지고 신약할 수도 있죠. 목화가 많아 신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약하면은 경금은 특성이 신약하니까 금의 기운을 따르기보다는 사주에서 그 다른 왕한 기운, 뭐 수기운이라든지 목기운이라든지 화기운이라든지 그쪽 기운으로 따라가야 금이 빛난다. 이 사람은 어쨌든 왕한 그 기운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금이 왕하면은 이 경신은 왕한 거잖아요. 왕하면은 사람이 고집불통. 고집이 아주 강하고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아까 신약이랑 다르게 그냥 지 기운으로 가야 돼. 뭐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금이 그게 강하다. 이 경금이 특히나 신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왕하면은 왕한 그 기운으로 그냥 가버려야 된다. 자기의 그 왕한 기운이 꺾이는 거를 원치 않는다. 이 사람은 내 기운이 꺾이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내 자존심, 체면 꺾이면은 죽는 거예요. 내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실제로 되면은 이 사람은 크게 다쳐서 병원을 간다든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이 돼가지고, 자기의 금기가 왕한 사람이, 왕한 경금일간이 금기가 꺾이는 운이 오면은, 그때에 심하면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면은 왕한 대로 가버려야 되고, 약하면은 약한 쪽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렇다. 그 외에 이제 그런 기초적인 게 있잖아요. 금은 그죠? 금금목을하고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기초적인 거는 내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라. 또 몇 가지 추가를 하면은 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 숙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고 얘가 이제 숙살, 가을, 그러니까 얘는 가을이 거둔다는 의미가 있어. 거둔다. 나한테로 거두어드린다. 그래서, 이 뭐야, 이게? 가을이야, 이게? 돈의 의미도 있다. 돈의 의미. 돈. 이 금 자체가 돈의 의미가 있다. 지지의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부월 도끼거든요. 도끼. 경금은 도끼. 그래서 목을 보면은 치려고 그러는 거. 금금목을 하려고 달려든다. 목을 보면은 금금목을 하려고 달려든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을경합을 하잖아요. 그죠? 같은 목은 목인데 양목은 그냥 금금목을 해가지고 얘를 막 쳐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간목을 보는 걸 좋아하기 싫어요. 좋아하죠.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나무를 벤다는 할 일이 생기잖아. 얘는 벨 수가 없는 거예요. 을경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벨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경금은 을경합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물론 이제 그냥 기본적인 성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사주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다. 전체를 보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양간은 그죠? 갑, 병, 무, 경, 인. 이 양간은 같은 양간들을 좋아하고 대부분이 음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양간을 좋아하고 음간들도 마찬가지로 정, 신, 개, 기 얘들도 자기들 같은 음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양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편간보다는 정간을 좋아하고 편제보다는 정제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양간은 반대로 정제보다는 편제를 좋아하고 정관보다는 편관을 좋아하고 이러자는 거죠.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신금. 이 신금은 보석이잖아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결정체란 말이에요. 이 금을 재련해 가지고 오랜 시간과 정성과 엄청난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신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고귀하다.
고귀하다. 그리고 아주 소중하다. 고귀하다, 뭐 소중하다. 소중히 다루어야 되는 물건이다. 신금은.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아까 이제 경금은 신강보다는 신약한 게 오히려 좋다 그랬죠. 오히려 더 좋게 봐요. 신강하면은, 저 사람 성격이, 이래 된다. 얘는 특성이, 아까 얘는 병화랑,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병화랑 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얘는 정화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신강해도 문제가 없고, 신약해도 문제가 없다. 사실. 그래서, 이 신금은 신약한지 신강한지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거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그게 없어. 그냥 신금은 얘도 고고한 존재인 거예요. 보석이라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금은 신약하다 하더라도 억부를 보지 말고 다른 걸 그 사주에 뭐 상관생재를 하는지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얘도 신약하든 신강하든 그 억부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게, 얘는 신강에도 상관없고 신약에도 상관없다. 그 앞에 이제 이 경금이 아까 내 도끼라 그랬잖아요. 얘가 도끼라면은 얘는 칼인 거예요. 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그렇다. 그리고 아까 얘가 이제 현금, 뭐 돈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금이 그런 의미가 있어. 금이. 그래서 얘도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래서 얘가 만약에 사주에 재성이 된다. 얘랑 지지에는 이제 뭐 유금이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이게 재성이 되면은 이 현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금. 뭐 돈을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 어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신금, 요 경금에 비해서 이 천간의 신금이 같은 신자로 신금은 얘보다는 뭐좀 얘는 얘를 정제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신금이. 그래서 조금 좀 정교한 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어떤 전문직을 종사를 하면서 뭐 돈을 번다든지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칼은 뭐 어떤 법, 의료 이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의사, 병원 뭐 이런 거, 혹은 법을 다루니까 뭐 변호사 뭐 관련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밑을 내려오면 유금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이 칼의 의미가 있어 놓으니까 얘들은 법, 의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병원 관련 해가지고 직업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 이게 이 자체가 재성이 된다든지 뭐 어쨌든 뭐 관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고,
이게 이제 이 신금은 임수도 좋아하고, 음, 자, 이 경금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금생수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데, 이, 뭐라 해야 되나. 얘는, 아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날카로운 거잖아요. 날카로운 거. 그래서, 아까 칼이라 그랬는데, 펜도 된다. 얘가. 펜이 돼가지고, 얘가 이 술을 만나면은, 얘는 작은 물이고, 얘는 많은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은 씻어내는 게 되는 거고, 작은 물을 만나는 경우에는, 이게 잘 풀릴 때 이야기예요. 잘 풀릴 때. 얘는 검잖아요. 검고 물이니까 이 먹물을 넣어보는 거예요. 잉크. 이런 게 돼가지고, 실제로 요 개수와 신금의 조합이 되면은, 우리 소위 뭐가 돼요? 이, 먹물 먹은 사람이 돼요. 뭐라 그러지? 이런 걸.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어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 쓰면 뭐, 그래, 기자가 된다든지, 어떤, 뭐, 작가가 된다든지, 이런 쪽에 발휘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 어쨌든 글을 잘 쓴다. 글을 잘 쓰고, 칼 같은 펜을 휘두르기 때문에, 막, 어떤, 칼로, 펜을 칼처럼 사용하는 거죠. 얘가 막, 남을 비판한다면은 막 그런 글도 잘 쓰고, 어쨌든 막, 잘 쓴다. 오히려. 그래서, 이 신금 자체가, 이 아까 고귀하다 그랬잖아요. 좀, 보석이고. 이래서, 좀 어떤, 전문직, 직종에, 전문직이나, 어떤 사회에서 소위, 뭐, 좀, 이런 뭐, 사자 들어가는, 이런 쪽에, 활약하는 사람들이, 이 신금, 혹은 유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얘들은. 얘도 마찬가지로, 수를 보는 게 좋기는 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으면은, 수다 검침해가지고, 결국에, 뭐 감옥 가는 일이 발생을 하거나, 자칫하면은, 더 심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금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자, 경금일간인데 신금이 또 있으면 이게 양인인 거예요. 지지에 유금이 양인인데 천간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인은 천간에 있는 것도 양인으로 본다. 그래서 이 신금은 양인의 기운이 같은 양인이라도 을목이라든지 뭐 정화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이런 걸 비해서 같은 칼이니까 양인의 기운이 훨씬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금을 사주에서 양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금일간이 돼요. 이 사람들은 잘 써야 된다. 이 양인을. 이 양인을 잘 써가지고 내가 어떤 권력이라든지 내 권력이라는 게 꼭 뭐 어떤 정치나 이런 쪽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직장에서도 권력인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을 쓰는 직장 내에서 하다못해 주차 딱지 떼는 것도 권력인 거예요. 그리고 경비실에서 입구에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건지 못 들어오게 할 건지 하는 그것도 권력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쪽을 쓰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이 당할 수 있다. 이걸 나쁜 쪽으로 쓰면은 잘 쓰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막 살려내고, 의사가 돼가지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막 환자들을, 그죠? 정말 이렇게 잘 케어를 하고, 그런, 칼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에요.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되는 물건이다, 신금은. 자칫하면은 깨지기 쉽고, 자칫하면은 손에 비이기 쉽고, 그러는 게 신금의 특성이더라. 자, 해서, 경금신금,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은, 임수개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